자, 한국사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0세기, 11세기, 12세기까지의 고려의 대외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대외관계 10에서 11세기는 송나라, 요나라, 그리고 고려와의 관계가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고려의 대외정책은 북진정책과 친송정책이 되겠습니다. 북진정책이라는 것은 고려라는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옛 땅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이거 태조 왕건 때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서경이라는 지역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좀 중요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거란에 대한 강경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북진정책의 일환이 되겠고, 친송정책이라는 거는 송이라는 나라가 이제 중국입니다. 당시 중국의 나라가 송이었는데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기본 정책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거란, 얘네가 세운 나라가 요 나라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송나라, 옛날에 당나라가 이제 송나라가 됐고, 이게 고려가 되는데, 이 세 나라 같은 경우가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야. 일단 거란은 송나라를 쳐내려가고 싶어. 그래서 송나라로 내려가기 위하여 고려와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게 거란의 마음이었고, 반대로 고려 같은 경우는 북진 정책 때문에 거란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적대 정책을 표방하면서 좀 거란의 땅을 조금이라도 좀 뺏으려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송나라 같은 경우는 거란을 막기 위하여 고려와 친하게 지내야 되겠지. 고려의 입장에서도 송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나라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세 나라 같은 경우가 다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좀 10세기, 11세기 때 복잡한 국제관계 정세가 나타나고 있게 되는 거고요. 일단 거란이 고려한테 친선 자체가 좀 안 되다 보니, 그러니까 고려 입장하고는 서로 이게 맞지가 않잖아. 그래서 결국 좀 고려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바로 세 차례 쳐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이 바로 1차전. 1차전 때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서희가 되겠죠. 자, 서희의 활약에 대하여 선생님이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벌어지는 게 그 유명한 서희의 단판이 되겠습니다. 요 나라의 소소년과 그리고 우리 고려의 서희가 단판을 벌이게 되는데, 일단 요 나라에서 소선영이, 이 자식들 이거 힙합의 나라잖아. 먼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야, 너네 고려 신라 계승한 나라 아니냐? 신라 계승했으면은 이거 너희들 위로 올라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후에 차지했던 평양 이 지역을 우리한테 넘겨주면은 우리는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가겠다,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빨리 딱 내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얘기를 이제 가만히 들은 서희가 이제 콧방귀를 틱, 피면서 주장을 하는 거지. 야, 뭐? 장난해? 지금? 야, 우리 고려야, 고려. 우리 고려, 신라 계승 아니거든? 우리 고구려. 옛날에 고구려 계승해서 고려야, 고려. 야, 니들 주장으로 하게 되면은, 니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 있지? 그거 다 우리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오히려 우리 땅 다 내놓고 너희들이 사라져! 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소선영이 딱 들으니까, 그렇잖아. 그런 거, 맹하게 있다가, 그제서야 이제 숨은 본심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사실은 생각을 해봐라. 지금 너희들, 가까이 있는 우리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냐. 지금 너희들이 송나라하고 딱 관계 끊어버리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우리는 너희들하고 싸울 이유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 송나라하고 관계 끊어버리고. 라고 이제 본심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제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거지. 왜냐면은 싸우지 않고 막아낸 거니까. 서희라는 사람이 이게 그냥 현명한 게 아니라 엄청 똑똑한 거야. 이게 국제정세를 보는 눈이 대단한 거야.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게 되는 거지. 그거는 알지. 그것도 아는데, 야, 우리도 너희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사람 보내고 싶은데, 너희 쪽으로 사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요 지역이 아직 우리가 관리가 안 돼갖고, 이게 보내기가 애매하단 말이야. 따라서,
요 지역을 너희들이 우리 땅으로 인정을 해주면, 우리 땅으로 인정을 해주면은 우리가 조금 더 너희들한테 가기 편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 소선영이 야 그런 거였냐고. 야 자식 얘기를 하지 마. 알았어. 그 땅 너희들이 챙겨 라고 해서 오히려 예, 싸우지도 않고 이 새치의 혀로 이 새치의 혀로 그냥 막 말을 해서 거란의 군대를 막아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영토까지 더 얻어내게 되니 그 지역이 바로 강동육주가 되겠고, 이때 우리나라 고려의 영토가 바로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희가 활약하여 2차전에서 강동육주라는 새로운 땅, 아까 지도에서 잠깐 나왔는데 다시 선생님이 지도가 확인하게 되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이 강동육주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가 여기 참 여기입니다. 여기가 강동육주, 서희가 강동육주를 획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강동육주를 요나라가 고려에게 넘겨주면서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친하게 지내기로 한 거잖아. 근데 고려가 약속을 지키질 않아. 그러니까 요나라가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서 다시 2차전 두 번째로 쳐들어왔는데, 이때도 좀 여러저러 해서 고려가 결국은 막아내게 돼요. 고려가 결국은 막아내고 다시 이제 거란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지키질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3차전이야. 3차전. 이 3차전에서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고려의 강감찬이 되겠고요. 이 강감찬이 거란의 대군을 전멸시킨 대표적인 전투가 귀주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요나라는 고려를 3차례나 쳐들어왔지만은 굴복시키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송나라와 고려와 요나라, 거란의 요나라 사이에 일단은 세력 균형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고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거란이 또 올 수 있다라는 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뭔가 대비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개성 지역에다가는 나성이라는 방어성을 축조했고요. 국경에다가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여기 이 국경, 요나라와 고려의 국경 지역에다가 이렇게 천리장성을 세우면서 좀 대비를 하게 되는 게 바로 10에서 11세기의 대외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요나라가 아니야. 이제는 여진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진족, 금나라. 원래 금나라 같은 경우는 만주에 있었던 여러 흩어져 있던 부족인데 12세기 금나라 여진족이 통합이 되고요. 이 통합을 한 다음에 요나라를 밀어내고 12세기 동아시아의 강자로 떠오르게 돼. 크게 초반하고 중반으로 좀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 자, 여진족이 통일,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게 되고요. 고려에서는 이 여진족을 좀 몰아내기 위해서 국경을 계속 쳐내려오니까 국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렵잖아. 그래서 이 여진족을 좀 공략하기 위하여 윤관이라는 사람이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 말 타고 뛰어다니는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이 여진족들을 다 정벌합니다. 그리고 여진족의 근거지를 밀어내고 자, 동북 방향에다가 9개의 성을 세웁니다. 이 동북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설들이 다분한데 대략 요 지역 내지는 이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 동북 지역에 9개의 근거지가 되는 성을 쌓아서 고려의 국경이 여기니까 고려의 국경 밖으로 여진족을 완전히 몰아내 버리고 이 지역에다가 고려의 근거가 되는 성을 쌓게 됩니다.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이 나오면은 이거는 금나라 여진족이 되겠습니다. 여진족과의 관계. 자, 근데 문제는 이 여진족 같은 경우가 이 동북구성을 축조하고 자기네 근거지를 빼앗기다 보니까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오히려 고려라는 나라한테 고려한테 막 사과를 해요. 미안해. 니들이 그럴 줄 몰랐어. 다시는 너희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우리의 땅을 돌려주지 않으련? 이라는 식으로 막 집요하게 반성하고 막 이러니까 보니 고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이 지역 국경 밖에 있는 지역을 이거 계속적으로 지키려고 하게 되면은 뭐 재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너희들이 우리 말을 잘 들을 거지 라는 약속을 믿고 이 동북구성을 여진족에게 다시 돌려줘요.
여진족이 이 땅을 돌려받았는데 여기서 좀 이제 좀 고려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벌어지게 되지. 이 지역을 돌려받은 여진족의 힘이 급격하게 강화가 되면서 얘네가 이때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금나라. 자, 금나라를 건국하고 중국을 쳐버린 다음에 중국의 절반을 완전히 뺏어버려. 어디냐면은 요렇게. 이게 금나라야. 금나라. 금나라 안 보이는데 금나라. 영토가 엄청 커진 거야. 그러니까 송나라 같은 경우는 영토의 절반을 뺏겨버리고 양쯔강 밑으로 쫓겨 내려가기도 해요. 이렇게 금나라의 힘이 커지면서 고려에 대한 4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금나라가 너희들 이제 우리가 황제가 됐으니 황제의 나라가 됐으니 우리한테 형님이라고 불러! 황제님이라고 불러! 라는 4대 요구를 하게 되고 고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얼척이 없지. 왜냐하면 초반에 고려라는 이 여진족 얘네 만주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을 때 막 이런 데서 흩어져 살고 있을 때 이거 챙겨줘 저거 챙겨줘 하면서 다 그냥 도와줬더니 얘네가 갑자기 힘이 세졌다고 지네를 형이라고 부르라는 거잖아. 하지만은 어떡합니까? 보세요. 이렇잖아. 이런 녀석들하고 싸워서 되겠니? 결국 이때 이자겸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야. 이자겸이 이 금나라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쟁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군신관계. 군이라는 거는 임금, 그리고 신이라는 거는 신하관계.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가 되는데 이 군신관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금나라가 임금이 되고 고려가 신하의 나라가 되는 거지. 나중에 이러한 이자겸의 금나라에 대한 4대 요구 수용이 뒤로 가게 되면은 묘청 때 거기에서 반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묘청 같은 경우가 이 금나라에 대한 4대 관계를 다시 깨버리고 금나라를 정벌 하고 우리도 황제의 나라가 되자라는 서경천도운동을 벌이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세기, 11세기, 12세기 고려의 대외관계. 선생님이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포인트 잡아서 기억하시면 돼. 11세기, 10세기는 요 고려, 12세기는 금과 고려, 그리고 각각 서희가 활약하고 강동육주, 강감찬이 활약하고 기주대첩은 11세기, 10세기, 11세기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 천리장성도 요 나라 막기 위해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윤관이라든지 별무반, 동북구성, 그리고 4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자겸 때 군신관계를 수용했다. 요거는 12세기 때 여진족. 이렇게 간단하게 각각 나누어서 기억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고려의 기본적인 외교정책이 원래는 북진정책, 친송정책이었다라는 점. 그러면은 금나라 군신관계를 수용하게 되면서 고려의 기본적인 북진정책은 일단은 좌절이 됐겠죠.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교과서 프린트 내용입니다. 요 정도. 고려와 송, 거란, 요 나라죠. 요 나라와의 관계, 서희 강동육주, 그리고 강감찬, 다음에 천리장성, 이러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2세기 때는 여진과의 관계, 윤관이라든지 별무반, 그리고 동북구성, 다음에 금나라를 여진족이 세우고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고 결국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까지,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제 풀기 전에 또 오늘의 수업 암호를 말씀드려야 되겠지? 오늘의 수업 암호는 수고했어입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나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고 또 여러분한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1번 문제. 가에 들어갈 잠깐 이거 멈춘 다음에 문제 한번 풀고 그리고 문제 어떻게 풀리는지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잠깐 끄고 멈추고 1번, 2번, 3번, 4번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풀이 영상을 보시면 더 좋아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구려는 거란과의 협상, 그대의 나라가 왜 거란의 영토 고구려 옛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고 그래서 고려고 오히려 거란이 우리 영토를 침범한 거야. 고려. 이분은 서희님이 되겠죠. 서희님. 자, 그러면은 정답은 요거네요. 서희. 강동 육주에 대한 확보. 가장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윤관을 도원수로 그리고 구성을 쌓았다. 동북 구성이네. 자, 그러면은 거란, 강동 육주, 그리고 동북 구성, 그리고 금나라 4대 이러한 순서로 쭉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그렇다면 어디 들어가면 될까? 강동 육주 획득, 그다음에 별무반을 조직. 이 별무반을 조직한 다음에 동북 구성을 쌓은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별무반이 윤관이 조직한 여진족 타격 부대야. 타격 부대. 여진족 소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가와 나 시기에 들어갈 사실로 옳게 보는 것은 서희의 단판 강동 육주 그리고 금나라가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고 당시 이자겸이 이를 수용하였다. 그 군나라의 4대 외교를 수용한 사람이 바로 이자겸. 묘청 같은 경우가 여기에 반발해서 금나라와의 4대 외교를 반대하는 금나라를 쳐야 된다라는 서경천도 운동을 이 이후에 벌이게 되는 거지.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것, 자 윤관의 동북구성 그리고 뭐가 들어가면 될까? 강감찬의 거란 침입. 요게 3차전이 되겠지. 서희가 강동육도를 획득한 거는 1차전이고 강감찬이 거란을 격퇴한 거는 3차전이니까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조금 3번 같은 경우는 살짝 어렵네요. 아까 2번도 그렇지만은. 자,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윤관이 거리하기를 별무반이 조직되었대.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한 다음에 바로 동북구성을 쌓고 여진족을 타격하고 12세기 때 사실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정답은 동북구성 축조 전에 들어가면 되겠네. 2번하고 4번 문제 같은 경우가 거의 비슷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동북구성을 쌓은 다음에 별무반을 조직한 다음에 여진족을 소탕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하고 그리고 다시 이거를 돌려준 다음에 금나라에 대한 4대 외교를 폈다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바로 여기서 그냥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돌아가셔서 수업 암호 공개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